근데 이 집이 만약에 낙찰되고 나서 그 집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일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하실 거예요. 버티지. 명도가 힘들 거거든요. 안 하면 돼요, 그런 사건은. 안 하면 돼요. 그런 사건은 그냥 건너뛰어라. 물론 조금 많이 해보신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굳이 거기 발 담궈서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좀 쉬운 명도도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공실. 공실도 많이 있죠. 공실도 많이 있고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그 어려운 거 파가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냅두고 쉬운 것만 하라고 하세요. 쉬운 거 그러니까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빼고는 다 쉬운 거예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유튜브 채널 재보경 제대로 보는 경매의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신 것 같아서 특이라고 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경매 같아서 네. 아주 흥미롭게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일부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사례들도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사례들과는 좀 다른 사례들이 있지 않으실까? 있죠. 물론 있고 지금 번뜩 생각이 나는 건 21년도였던 것 같아요. 21년도 얼마 안 됐네요. 21년도에 이제 다세대를 갖고 계신 소유주께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희 부동산에 연락을 주셨어요. 집을 팔아달라고. 아, 부동산도 따로 네, 저희 하시는구나. 부동산 사무실도 있어요.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그 당시 그게 이제 투룸 빌라였거든요. 네, 네. 서울에 있는 거였고 투룸 빌라인데 2억 4천 정도에 팔아달라고 해서 네. 저희 직원들이 접수를 받고 네. 조사를 하는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집이 대략 봐도 2억 후반대 혹은 3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집인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야, 좀 뭔가 수상하다. 등기부등본 한번 파보자. 딱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부동산은 그런 압류가 걸려 있으면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다 말소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유주를 만났죠. 네. 이 빚을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 네, 제가 또 대법이니까 네. 내가 이 빚을 해결해 줄 테니 이거를 정상 가격에 팝시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돈을 빌려드려서 이걸 해결을 하는 거니까 저도 수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수익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협의하에 네. 시작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처음에 저한테 2억 4천에 팔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보니까 그 집에 필요한 모든 빚이 2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춰서 2억 3천만 원을 다 해결하고 본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남기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2억 4천 혹은 2억 5천만 원 드리면 만족하시겠느냐? 라고 해서 본인이 만족하신다고 해서 제가 2억 3천만 원의 빚을 다 해결을 해드리고 근저당 뭐 가압류 이런 거 제가 말소 처리 제가 직접 다 하고 왜냐면 그 돈을 직접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돈 갖고 안 갚으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제가 직접 다 갚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말소를 해갖고 멀쩡한 부동산을 만들어 갖고 팔려고 내놨더니 너무 많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네, 3억에 내놨었거든요. 너무 많이 문의가 와갖고 안 팔고 3억 1천에 전세를 놨어요. 또 심리가 그래. 네, 3억 1천에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소유주분께서는 2억 5천만 원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남기고 전세를 두신 거고 그쵸. 저희들은 돈 빌려드리고 그 나머지 수익이 나온 거죠.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수익이 나서 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소유주분께서 팔았어요. 3억 3천에 파셨어요. 어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불과 1년 전에는 2억 4천에 팔려고 했던 집이 1년이 지나고 나서 3억 3천에 팔았어요. 그럼 90도로 인사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저도 그 집이 경매로 물론 경매까지 진행되기 직전의 집이었거든요. 예정 물건. 네,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이었어서 경매까지 안 가고 저는 소유주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상해 드리고 저도 매도 차익을 만들어내고 와, 한 케이스죠. 그거를 어떻게 다 처리해 주시죠? 흰머리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만 들어도 흰머리 많이 나. 일일이 제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걸려 있는 그런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뒤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요.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그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뜩이나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이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고 나서 제 수익을 정산을 하는 거죠. 이자를 받는 대신에. 어떻게 정산을 하시죠? 집을 팔면 팔고 나면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수익을 소유주분하고 저거 나눠서 하는 나눠 거죠. 먹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먹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나눠서. 네. 그러면 소유자분한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요. 협의하에 그럼요. 네. 5대5, 뭐 7대3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이런 방식을 제가 사실은 선택한 이유는 절세. 제가 취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내지 않고요. 제가 제가 양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물론 제 사업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세는 내지만 그쵸, 그쵸. 양도세,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빚을 다 해결하고 네. 이 소유자분한테 사서 네. 또 매도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이중으로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문제 네.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네, 원소유주일 때 그대로 그냥 거래가 진행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권리 분석 중에서도 좀 재밌는 사례가 있나요? 있죠. 사례 있죠. 권리 분석 중에 뭐 재밌는 사례 있나요? 이게 흔히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 네. 혹은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 네.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라고 물어보면 네. 보통 둘 중 하나예요. 뭐 권리 분석이 어렵다. 그리고 둘째는 명도가 어렵다. 요거 대부분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제 소견은 안 어려워요. 일단 권리 분석은 잘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명도는 처음부터 이 집이 명도가 어려울지 쉬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집이야. 네. 가서 소유주들이 지금 좋은 기분으로 있겠냐고요. 근데 이 집이 만약에 낙찰되고 나서 그 집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일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못 나간다라고 그치. 하실 거예요. 버티지. 명도가 힘들 거거든요. 안 하면 돼요, 그런 사건은. 안 하면 돼요. 그런 사건은 그냥 건너뛰어라. 물론 조금 많이 해보신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굳이 거기에 발 담궈서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좀 쉬운 명도도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공실. 제가 공실도 많이 있죠. 공실도 많이 있고,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그 어려운 거 파가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냅두고 쉬운 것만 하라고 하세요. 쉬운 거 그러니까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빼고는 다 쉬운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흔히 뭐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돈 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반대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네.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8개는 2점짜리예요. 2개는 5점짜리예요. 그럼 사람 심리가 그 2개를 먼저 하고 싶어 하거든. 5점짜리니까. 근데 어려워. 그거 풀다 보니까 나머지 8개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이게 이득이에요, 손실이에요? 저는 굳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간 들이지 말고 2점짜리 8개 문제 푸시라는 거죠. 이거 먼저 쉽게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알아서 눈에 보이게 돼요. 알아서. 죄송한데 잘 안 볼 것 같아서. 아직 안 해. 그 2점짜리도 아직 안 풀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점짜리도 아직 안 풀어보셔서 그래요.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 잘 보인다 얘기죠? 제대로 보는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경매의 매력이 네. 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싸게 사서 좋게 파는 거. 좋게 파는 거. 그랬던 사례가 있으세요, 대표님?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으세요? 사실상 그것보다는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좀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좀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권리 분석 얘기도 있고 막 있는데, 사실상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배당? 배당은 주식 아니에요? 주식 배당? 경매에도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공매는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뭐냐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야 그 경매가 끝나요. 그 경매가 왜 진행돼? 채권자들이 돈 주세요 하니까 그쵸. 진행되는 경매거든요. 그쵸. 그럼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야 끝나는 게 경매인데, 그쵸. 그 채권자들을 아무나 줄 수 없고 똑같이 나눠줄 수도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 순서대로 나눠주는 게 배당이에요. 어쨌든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낙찰을 직접 받았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자, 보시면 2억 4천의 감정가가 있었던 다세대 빌라예요. 마포에 있는 겁니다. 네, 마포에 있는 거고 네.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요. 되게 입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괜찮다고 봐서 제가 입찰을 들어갔는데,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3회차 때 들어갔어요. 3회차 때. 근데 보시면 2회차 때가 1억 9,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3회차 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네. 1억 9,200만 원 이상 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쵸. 이때 유찰이 됐으니까. 2차랑 3차 가격 사이 그렇죠. 정도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범주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쓴 가격이거든요. 2억 3천에 하신 거예요? 네, 2억 3천 3만 원. 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감정가랑 별로 차이가 없는 금액이에요.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저보고. 네, 미친놈 같은데. 그렇죠? 근데 2등 보세요. 2등은 딱 2억 원을 적었어요. 2억 원. 저 사람도 무섭다. 자, 근데 보면
아마 2억 원을 쓰신 분과 2억 3천을 쓴 저와 3천만 원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 2등은 저 미친놈 저거 3천만 원을 더 가져가네 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2등 쓰신 2억 원이 맞는 가격 맞아요. 저도 2억 원 정도가 적당 가격이라고 봤어요. 그럼 2억 1천 쓰시지. 근데 저는 왜 2억 3천을 썼느냐? 이게 이제 배당의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 집은 임차인이 2억 2,500만 원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2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집을 제 소유로 하고 네. 제가 사용 수익화 하려면 네. 임차인분을 결국은 내보내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임차인은 2억 2,5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안 나가셔도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거든요. 아, 진짜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2억 2,500만 원을 다 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2억 원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2억으로 쓰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드려야 돼요. 2억을 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엔 임차인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2억 2,5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2억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2억 2,500만 원이 저한테는 최소 가격이었어요. 아, 그것도 방법이구나. 그렇죠. 사실상 2등으로 들어오셨던 분도 그걸 아셨다면 아마 제가 뺏겼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 집은 2억짜리야 라고만 생각해서 들어오셨겠죠. 그치. 네, 2억이 적정 가격이에요. 2억 적정 가격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받고 싶었기 때문에 2억 3천을 썼어요. 왜냐하면 2억 2,500만 원 플러스 경매 시작할 때 경매 시작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잡비를 좀 포함하게 되면 그거 다 먼저 받아가고 임차인이 2억 2,500만 원 받아갔을 때 문제 없어야 되니까 제가 한 500만 원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거는 제가 2억 3천에 낙찰을 받고요. 네. 전세를 놨어요. 네. 전세를 3억에 놨어요. 이분은 나가시고? 아, 이분은 이전에 드렸죠. 명도시켜 드렸고. 3억에 놨어. 그러니까 2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3억에 전세를 놨으니까 일단은 전세 놓고 뭐 7천만 원 정도 일단 수익이 났던 상태고, 더군다나 이 집은 지금 현재 아직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우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배 아파. 근데 자 보세요. 저 이거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했어요. 사실 우와. 이 집이 굉장히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서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래도 마포잖아. 응, 그치.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거든요. 이게 지금 올림픽대로 아닌가? 위치가 자, 여기가 마포구청역이거든요. 네. 여기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예요. 오. 여기가 내보순환로. 오. 내부순환도로. 사실상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조그만 동산이 있다 보니까 약간 가파뤄요. 공기 좋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재개발로 뜨겁기 때문에 와. 시세는 많이 올랐어요. 무섭다. 2억 쓰신 분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네. 했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아, 그쵸. 했으니까. 그쵸. 네. 저 이거 솔직히 처음에 들어갈 때 물론은 사실 마포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초기 자금은 대출 좀 감안해도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어요. 소액이네요. 소액이죠. 오. 4천만 원 갖고 해서 낙찰 받고 전세 두면서 대출 다 갚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됐고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재개발 설정이 되는 바람에 좀 더 갖고 있다 팔아도 이득이 나는 거죠. 우와, 이런 것도 예측하신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까지 예측했으면 저는 진짜 더 부자가 됐어야 돼. 약간 이런 건 이렇게 얻어 걸렸어요, 이거는.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와. 임차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재개발까지 될 거라고는 진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저도 서울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 대표님께서는 종잣돈을 불리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려면 제가 뭐가 좋다고요? 단기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단기 매도를 수도권에서 하시면 77%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네. 빼고 3억 이하의 주거용 아파트. 그럼 지방. 아, 지방에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지금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아파트. 해서 1,000만 원 늘리고 2,000만 원 늘리고 5,000만 원 늘리고 1억 늘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매에 대한 너무 기초 지식을 많이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멘토님들이 다 신뢰감이 갖긴 했지만 네. 그 분들보다 조금 더 신뢰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아, 저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팬이어갖고 이렇게 뵌 것만으로도 저 사실 아직도 심장이 떨려갖고 그런 강의 좀 따로 해주세요. 제가 떨려서 강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다.
어쨌든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많은 얘기를 더 못해드려서 참 안타깝고 아닙니다. 아쉽네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되게 신선함, 네. 신선함도 좋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이제 초대 꼭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투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다음에 봐요. 안녕.